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17번째 시간입니다. 주요 정력의 분류로 따지면은 오늘 정력 15일언의 3장 전편을 시작하게 됩니다. 3장 전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고 그러면은 정력 8쾌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력의 어떤 기간과 경위, 그래서 정력 기간과 경위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무의와 기의에 대한 선우천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3장 첫 번째 전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전편의 두 가지 내용 중에 먼저 정력의 기간 경위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또 무의와 기의 선우천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은 기요, 2는 경이요, 5는 강이요, 7은 위다.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천지 운행 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천지 운행 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정력에서는 천지 운행 도수의 기준을 10으로 한다. 그래서 1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동지 때는 낮과 밤의 비율이 6대 4고, 하지 때는 밤이 6이고 낮이 4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하지 때는 4대 6입니다. 그리고 추분에서는 똑같이 5대 5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천지가 운행되어진다. 그런 도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 바로 10이다. 그래서 이 10은 정력에서 말하는 10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뜻을 갖고 있다라고 그간 정력과 산책을 공부해 오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처요, 완성처고 목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력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은 십수의 세상이기 때문에 목표점이요, 지향처다, 어떤 궁극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의 용어로는 공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공이라고 하는 것은 빌공짜라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10이라고 하는 것은 극한수에 다다른 것 같지만 이 10 안에는 1에서 9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1에서 10까지의 작용에 의해서, 특히 선우천이 변화됨으로써 채용의 논리가 변화한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많은 의미와 연관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력에서 나타난 도상 중에 십수, 궁극처, 지향점, 어떤 완성처를 이룬 도상이 하도지 않습니까? 하도의 도상은 1에서 10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력에서는 낙선은 선천이요, 하도는 후천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지향점, 목표점이 바로 하도의 세상이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선천과
후천에서 주역은 하도가 선천이고 낙서가 후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역에서는 낙서가 선천이고 하도가 후천입니다. 그래서 주역과 정역이 하도 낙서를 보고 선후천을 구분할 때 그 위치가 서로 다르다는 거, 이제 정역에서는 굉장히 매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본문을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은 기요, 별이 기자입니다. 2는 경이요, 날경자죠. 날줄경자도 됩니다. 그리고 5는 별이 강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5와 10이 기강을 이루죠.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정역 팔캐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7은 위다. 우선 일반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면 저희들이 날줄, 시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날줄, 시줄을 할 때 날경자, 시위자라 시줄 위자입니다. 그래서 경이라고 하죠. 경도, 위도를 경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천지지도에 의해서 기강이 바로 잡히는 그런 기강을 보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각설에서 소상하게 정역팔캐도 도상을 놓고 도상을 참고해 가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의 전체적인 뜻은 정역궤도에서는 근곤천지의 자리에 대한 설명으로 선천에서는 근곤천지인데 후천에서는 공건지천으로 전도가 된다는 거죠. 체용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정역의 기강 경의에 대한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체용의 논리가 바뀐 걸 보고 말한다. 체용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불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 변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읽었던 식기, 이경, 오강, 칠이가 있습니다. 자, 정역팔캐도의 왼쪽에 있는 것이 정역팔캐도의 도상의 그림입니다. 이 도상의 그림을 보시면 식기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있는 식근천을 보고 말합니다. 북쪽에 있는 식근천, 위가 남이고 아래가 북입니다. 그래서 식근천이 바로 식기고 오강이라고 하는 것은 오곤지가 바로 오강입니다. 그래서 오곤지는 남쪽에 자리를 잡고 식근은 북쪽에다가 자리를 잡았죠. 남과 북의 자리를 잡았고 남과 북이라기보다는 상하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곤과 식근이 남과 북의 상하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전체의 기강을 바로잡고 있다는 뜻에서 기와 강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식기오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식기오강에 대해서 이해가 가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식기라고 하는 것은 식근천을 보고 말하고 오강이라는 것은 오곤지를 보고 말한다. 그래서 오곤지를 보고 말을 하고 이경이라고 하는 것은 두이자에다가 날실경자를 썼습니다. 이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있는 이천을 보고 말합니다. 또 칠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에 있는 칠지를 보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정역팔캐도를 살펴봐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식근천은 식기를 보고 말하고
오곤지는 오강을 보고 말을 해서 자, 오곤지가 위에 있고 식근천이 아래에 있어서 상하의 자리를 잡아가지고 기강을 바로 세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력에서는 자, 좌우에 있는 8쾌에 2007지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2007지가 들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여기 있는 정력 8쾌도는 자, 문왕 8쾌도나 복희 8쾌도는 8쾌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데 비해서 정력 8쾌도는 안으로 지향을 합니다. 지향을 하는데도 특히 이천과 칠지는 안에서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는 자리에 위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경이라는 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천이라고 말씀드렸고, 칠이는 정력궤도의 칠지를 보고 말을 하는데, 이천칠지는 정력궤도에서는 궤의 자리가 없으므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천지의 법칙을 뜻하기 때문에 경이라고 한 것이다. 날경자, 날줄경자, 씨줄위자입니다. 지구 전체에도 위도와 경도가 있듯이 저희들이 옷감을 짤 때도 씨줄 날줄이 있듯이 씨줄 날줄로 가지고 대강과 천지의 대강을 정하고 천지의 세목을 정해서 다스려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천지의 대강과 천지의 세목을 정하는 것은 바로 근본으로 해야 되겠죠. 식근천 오건지로 가지고 자, 천지의 대강과 세목을 갖다가 정해서 자, 천지지도로 인간의 법칙을 삼아서 다스린다면, 천하를 다스린다면 자, 대동사회가 이루어진다. 주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력을 쓴 일부 기망 선생이 자, 공자의 학문을 개성한 분이기 때문에 그 뜻을, 그러한 뜻을 개성해서 정력을 갖다가 만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천지의 법칙을 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의 첫 구절이 식기, 이경, 오강, 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력 8쾌도와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식기와 오강은 상하의 기강을 잡고 이경과 칠이는 자, 대강과 세목을 정해서 천지지도로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상적인 세상, 그것이 정력 8쾌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세계다. 이렇게도 조금 어역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구절의 뜻은 이런 뜻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구절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우위와 지위를 놓고 선우천 변화에 따라서 자, 체형이 달라졌을 때의 얘기를 설명하고 있고 또 성도 도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연락이 가끔 옵니다. 그래서 정력은 좀 어렵더라. 그런 말씀을 저한테 많이 전달해 주시고 또 문자로도 많이 보내주시고 이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노력해서 글자 한자 한자 개념 풀이부터 더 상세하게 설명 말씀을 올려서 보다 이해가 쉽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첫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무의는 도순이 도역하야 도성도 32도 하니 후천수금 태음지모이니라.
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이고 그 다음 구절은 이제 기위가 되겠죠. 자, 잠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저 구절을 이번 시간에 공부해야 될 구절을 읽어가는데 필요한 개념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간으로 따지면 잘 아시다시피 천간이 갑으로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천간은 10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을병정 무까지입니다. 자, 갑을병정 무까지고, 자, 그 다음에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무까지 가고, 자, 기경신인 개로 이렇게 가서, 자, 선천에서는 갑자로 시작을 합니다. 선천에서는 갑자로 시작을 하고, 자, 갑자로 지지까지 합친다면 갑자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갑자로 시작을 하고 갑기로 시작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갑기로 시작을 하는데 후천에서는 체용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체용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기갑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천의 시두는 갑입니다. 후천의 시두는 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가 어디에서 갈라지게 되느냐? 천간 5번째 무와 6번째 기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무기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사항이 있는 장에 가서 또 포함육이라고 해서 그 관련된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자, 무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근거에 따라서 무기라고 하는 것은 무기 기위입니다. 무위와 기위는 자리위자입니다. 그래서 무위는 선천을 의미하고 기위는 후천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하도 낙서를 따지면, 자, 낙서가 선천이고 하도가 후천입니다. 또 도생역생으로 따지면 낙서는, 선천은 역생을 합니다. 역생을 한다는 것은 1에서 10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후천은 도생을 합니다. 거꾸로 도자를 써서. 자, 10에서 1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조금 이따 또 설명 말씀드릴 겁니다.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위는 선천을 의미하고 기위는 후천을 의미한다. 그거 이제 늘 염두에 두셔서 왜 무위 기인가. 자, 그리고 무위 기위를 구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자, 도순 도역이다, 도역 도순이다, 이런 말이 숱하게 나오게 됩니다. 정력에서. 그래서 도수 도자를 쓴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간지를 보고 말을 합니다. 간지. 갑자, 얼축, 병인, 정묘, 그 간지를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간지가, 자, 갑자, 얼축, 병인, 정묘로 가는 건
순입니다. 순작용이죠. 이것이. 그래서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순작용입니다. 이건 순작용이고, 자, 길도자가 있습니다. 이 길도자는 수를 의미합니다. 1에서 10까지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수가 1에서 10으로 간다면 거슬리는 겁니다. 거슬릴 역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네모 2번의 경우를 예를 말씀드린다면 도순, 도역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간지로서는 순서대로 가는데 수로는 거슬려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도수도자는 간지를 보고 말하고 육식갑자라고도 하죠. 길도자는 수를 보고 말을 한다. 수를 보고 말을 하기 때문에 1에서 10으로 가는 건 역이고 10에서 1로 가는 건 이제 순입니다. 거꾸로 도자. 자, 도생이니까. 그래서 이 개념을 갖다가 염두에 두셔야 읽어내시면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는 선천이요 기의는 후천이다. 이제 이거 꼭 염두에 두시고, 자, 선천은 낙서고 후천은 하도인데 하도는 역생작용을 하고, 낙서는 역생작용을 하고 하도는 도생작용을 한다. 이걸 꼭 염두에 두시고 정력 내용을 읽어내셔야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물론 각설에서 소상하게 설명 말씀을 더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는 해석을 하고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복습도 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면 무의는 도순이 도역하여, 도순이 도역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간지로서는 순하고 순서대로 가고 갑을병, 갑자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로 가고 수로는 거슬린다는 겁니다. 수로는 거슬리는데 왜 거슬리느냐? 다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자, 하도의 도상을 숫자로만 그려보겠습니다. 38 목입니다. 27 화입니다. 50 토입니다. 49 금입니다. 16 수입니다. 이것이 하도의 도상이죠. 이것이 하도의 도상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무기, 왜 무의는 선천이요 낙서라고 했느냐? 낙서의 중심수는 5입니다. 하도의 중심수는 10과 5인데 낙서를 구분하다 보니까 하도의 중심수는 10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표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표를 잠시 보시면 가운데 있는 게 토입니다. 토인데 5는 홀수고 10은 짝입니다. 그래서 5는 홀수기 때문에 양토가 되겠죠. 10은 음수기 때문에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양토, 음토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청간을 갖다 붙이면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느냐? 갑삼, 을팔입니다. 자, 갑삼, 을팔이고
병칠정입니다. 병칠정이. 병칠정입니다. 그리고 무식기토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갑을 병정, 무기, 정신, 인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기입니다. 무기인데 이 무는 오를 보고 말하기 때문에 저 양토 오를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오 양토라고 하는 겁니다. 지십엄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은 하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위는 하도를 중심으로 하는 후천이요. 자, 무의는 낙서를 중심으로 한 선천이다. 조금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득불 혼자서 그림을 그려놓고 조금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히 숙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오행에다가 자 천간에다가 수를 결합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의에서 기로 가는 것은 오에서 자 이게 무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인 무의에서 저 10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십으로. 그러니까 5에서 10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수로는 거슬리는 거죠. 수로는 거슬린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자, 도대체 간지로는 순서대로 가고 수로는 거슬린다는데 왜 수가 거슬리게 됐는가? 그냥 사람들이 경문으로만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지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잘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 안 하셨던 편입니다. 저희들은 정력을 읽어 나가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5에서 10으로 가는 건 바로 역성이죠. 역생입니다. 역생작용이기 때문에 자 1에서 10으로 가는 건 역생작용이요 10에서 1로 가는 건 도생작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무의는 도순이 도역하야 간지로서는 순하고 자, 순작용을 하고 순서대로 가고 수로는 거슬린다 하야 자 도성도 32도 하니 각설에서 도표를 갖다 놓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조사 어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32도부터 먼저 이제 해석을 해야 되죠. 자, 도수가 32도에서 이룰 성자, 길도자, 성도를 이루게 된다. 궁극처에 다다르게 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32도에 다다른다라고 하니 후천수검 태음지모이니라. 그래서 후천, 수검이 태음을 낳는 어머니다. 태음의 어머니라는 거죠. 태음이라는 것이 수로 따지면 육을 태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태음지모를 여러 가지로 설명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지도수라고 해가지고 손가락을 짚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
드리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간지도수로 가지고는 설명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안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32도에 가서 성도를 하고 후천 수금이 태음지모인가? 이건 도식이 필요합니다. 도식을 놓고 각설해서 설명을 갖다가 하고 다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무의와 기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무의는 선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기위는 후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는 무의로서 오한극을 의미하고, 무오는 한극의 중추다. 한극의 중추고 기십은 무극의 중추다. 오가 오한극이고 십이 신무극이기 때문에 저렇게 설명이 된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잠시 여기 보시겠습니다. 자, 10이 신무극입니다. 5가 오한극이지 않습니까? 1이 일태극입니다. 이래서 신무극과 오한극을 무의와 기의로 구분을 한다면 여기는 기고 여기는 무라는 겁니다. 무오죠. 기10이죠.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구분이 좀 가셨습니까? 자, 그리고 무의는 낙서고 선천이며 기위는 하도고 후천이며 하늘이다.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 신무극이다. 그래서 일단은 무의와 기위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개념을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쯤은 1차적으로 숙지를 갖다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각설에서 저희들이 건너뛰었습니다. 건너뛰어가지고 도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무의는 도순이 도역하고 도성도 32도 후천수금 태음지모. 그래서 무의는 간지로서는 순한데 수로는 거슬리고 도수 또는 도라는 것이 32도에서 성도를 이루니 후천수금이 태음지모이니라.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냐, 어떤 얘기가 되느냐고 하면 이 표가 필요합니다. 이 도식이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무의 중에 무술서부터 기준이 됩니다. 무술에서 기준이 돼가지고 무술기회로 이렇게 이제 가서 돌아와가지고 32도인 기사에서 성도를 이룬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한국 제2도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필이면 무술에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그 이유를 그 이유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이라고 하는 것은 낙서 5가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서 5가 중심이기 때문에 자, 5는 낙서의 중심수입니다. 후천에 가면 체용이 바뀌어서 이제 용이 아니고 체가 되겠죠. 자, 그러고 오한극입니다. 오한극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해필이면 무술이냐? 여기 있는 무는 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 있는 술은 지지를 의미합니다. 그럼 천간에서 자, 갑을 병정, 자, 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 다섯 번째 있는 무입니다. 왜 그러냐? 여섯 번째부터는 기로 넘어갑니다. 선우천을 구분하면 후천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 경신, 인계가 됩니다. 기경신 인계가 돼가지고 이건 선천을 나타내고 이건 후천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후천은 기부터 시작하고 선천은 갑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선천이라 그래서 선천의 다섯 번째인 자, 무가 오고 여기 있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입니다. 지지도 선우천이 변화되기 전에는 자축이묘 진사오미부터로 시작을 하니까 자부터 시작을 하겠지요. 그래서 자축이묘 진사오미 신유, 자, 지지는 12개니까 선우천을 나눈다면 6개씩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자, 6개씩 나누기 때문에 자, 앞에서 자, 자축, 임묘, 진사, 여기는 5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미, 신유, 수레죠. 자, 5에서 다섯 번째가 바로 뭐냐고 그러면은 술입니다. 이래서 천간의 다섯 번째인 무와 선우천이 됐을 때 지지 다섯 번째인 술이 합쳐져 가지고 무술의 간지를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술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무술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순행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순행을 한다는 것은 간지로서는 순서대로 간다는 얘기죠. 도순도역이니까. 자, 그래서 와가지고 우진을 지나서 기사에 32도의 성도를 이루기 때문에 우술에서 기사까지가 32도다. 자, 그래서 왜 30도가 아니고 32도인가? 그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 단원에 월극-제2도수, 일극-제2도수, 한극-제2도수 거기에서 왜 2도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는 그 단원에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2도라는 말은 육식간지를 놓고 선우천으로 나누었습니다. 선우천으로 나누면 자, 훗보름은 개미개축으로 시작하고 선보름은 무술무진으로 가지고 시작을 해서 나누어져 있죠.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선보름, 붓보름, 달정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도식입니다. 그래서 60갑자와 결부를 시켜가지고 32도 만에 성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도표를 먼저 말씀드린 것은 32도에 대한 뜻 때문에 말씀을 먼저 올리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무의는 도순이 도역하야, 자, 도성도 32도 하니, 자, 도가 오조사 어자가 있기 때문에 이룰성자 길도자보다는 32도를 먼저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2도를, 2도에서 성도가 이루어지게 된다. 거기서 궁극점에 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래서 자, 무의는 32도에서 성도를 이루고, 자, 후천 수검 태음 지모이니라. 자, 채용이라는 것이 고정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천에서는 하도가 채고 낙서가 용이었습니다. 후천에 가면 낙서가 채가 되고 하도가 용이 된다고 합니다. 채용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갑자로부터 시작하던 것이 자, 갑으로부터 시작하던 천간이 기로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경신 인계 갑을병정 무기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뒤바뀌어집니다. 또 달정사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초하루에는 물론 달이 안 보이죠. 초 3일 정도 되면 초생달이 생기고 음력 7일이나 8일이 되면 상현달이 생기고 15일이 되면 보름달이 생겨서 망월이죠. 커지죠. 작은 데서 커지는 걸로 자, 변화되어 가는 것이 선천달정사입니다. 후천으로 가면 한 달 30일을 15일로 선후천을 나눈다면 1일에서 15일까지는 선천이요 16일에서 30일까지는 후천입니다. 그러면 선천으로 보면 16일이지만 후천으로 보면은 선천 16일이 후천 초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고 후천에서는 보름달 같이 큰 16일 달이 이망이라고 하죠. 그 달이 점점 적어져서 하얀 달이 됐다가 금음달로 되는, 그리고 5일 동안 달이 보이지 않다가 다시 초생달이 생기게 되고 보름이 되고 또 금음달이 되는 그러한 달정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30일을 선천으로 나누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구절과 두 번째 구절은 충분히 이해가 가셨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자, 세 번째 구절이 후천, 수금, 태음, 지모입니다. 후천에서는 수와 금이 태음의 어머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각설에 가서 자세한 걸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목화토금수가 오행이지 않습니까? 그 목화토금수는 자, 천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이든 기위든 토를 보고 말합니다. 자, 기위도 기십토요, 무오도 자, 무오토입니다. 둘 다 토입니다. 토. 자, 그래서 이 토가 금과 수를 갖다가
이렇게 나아간다면 금과 수를 낳게 되는 아주 쉬운 논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후천에는 도생역생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후천은 수금이 태음지모인가. 그래서 자, 토가 수금을 갖다가 잉태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개념부터 아주 쉬운 것부터 하나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 구절이 무의 도순이 도역, 자, 도성도어 32도 후천수금 태음지모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정력의 기강 경의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무의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표의 이용 때문에 뒤쪽으로 또 갔다가 오고 이름으로써 혼선이 있어서 이해를 하는데 고충이 있을 거라 대단히 죄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들이 무의 도순이 도역에 대해서도 설명 말씀 드렸고, 또 도수가 32도에서 성도를 이루는 것을 도표와 더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체용이라는 건 고정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체용은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선우천이 변화가 됐을 때 지금은 항상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하도가 최고, 낙서가 용입니다. 정력의 관점에서. 후천을 가면 낙서가 체가 되고 하도가 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천수금이 태음지모다. 이래서 자, 무의는 간지도수로서는 순서대로 갔기 때문에 순작용을 했는데, 수로는 도가 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5에서 10으로 거슬려 작용을 하며 도수가 기사 32도에 가서 성도를 한다. 다시 돌아올 때는 기사 32도에서 무술로 돌아오겠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후천수금 태음지모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자, 무오입니다. 양토죠. 왜 양이냐? 저 무토는 숫자로 따지면 5지 않습니까? 무오 양토입니다. 그래서 양토이나 후천의 수금이 중위인 술궁의 자리를 해가지고 왜 무술의 자리를 하느냐? 천간으로 다섯 번째가 바로 자, 무의 자리고, 지지로서 선우천이 변화되었을 때 다섯 번째 자리가 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술로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위인 술궁의 자리에 해가지고 수금을 갖다가 잉태하고, 수금을 잉태했습니다. 잠시 다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이 무오토가 여기 있는 수금을 잉태했다는 겁니다. 수금을 잉태했다는 말이 오행으로 따지면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수금을 잉태하고 역행을 해가지고 다시 기사궁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역행을 해가지고 기사궁에 이르게 됐습니다. 무술에서 기사로 왔다가 기사에서 다시 자, 무술로 가고, 자, 무술에서 다시 기사로 오는 그런 순환의 과정을 의미하기도 하겠지요. 32도 기사궁에 이르러 가지고 태음지월, 달정사죠. 달이라고 하는 것은, 달의 기운은 수의 기운과 금의 기운으로 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월
태음지월이 드러나게 되므로 우이양토인데 우이양토를 태음의 어머니라고 한다. 양토지만 태음을 갖다가 낳기 때문에 생하도록 했기 때문에 태음의 어머니라고 한다. 그래서 후천수검이 태음지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정력의 기강 경의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자 우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기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부득이 기위에 대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력이라는 건 단어 하나하나의 개념에 이해 없이 전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의 개념을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 말씀드리고, 또 시간이 있다면 조금 반복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한 시간에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명쾌하지 않은 부분도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력 3장 전편으로 돌아가지고 정력의 기강 경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우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같은 문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기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